혜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말고 다른 상품들이 뭐가 더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이 될 만한 투자 상품의 종류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먼저 주식입니다. 주식의 사전적인 정의는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를 말하고요. 일반적으로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처럼 코스피, 코스닥 등의 상장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해요.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더라도 해외 증권계좌 개설을 통해서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뉴욕거래소라든지 나스닥 종목에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거래소별로 주식을 조금 분류해보자면 일단 국내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있겠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스피는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시장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짧지만 향후에 미래가 조금 기대되는 중소기업 주식들, 제약, 바이오, IT, 게임 등등 포진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들 하시는 미국 주식을 예로 들어보면요.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뉴욕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고 뉴욕거래소는 포드모터스, 나이키, 맥도날드 이런 것처럼 기업 역사가 길고 전통적인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고요. 나스닥에는 요즘 많이 아시죠?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처럼 기업의 역사는 짧지만 첨단 IT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로 상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번외로 종목을 찾는다라고 하면 하나금융 14호 스펙 이런 게 있던데 이것도 종목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 제가 받아봤어요. 하나금융 14호 스펙, SK 5호 스펙 이런 종목들을 스펙주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스펙주를 만들어서 투자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구조에 쓰이고요. 인수합병이 실패하더라도 공모가 이상의 원금 보장이 되는 만큼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거래량이라든지 황금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서 제외하고 있는 종류의 주식이기도 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ETF라는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무엇이냐, 하락장일 때 나는 인버스에 몰빵했어, 나는 곱버스 잡아놨어 라고 하시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런 인버스나 곱버스라고 하는 거를 ETF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ETF란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뜻하고요. 해당 ETF 기초자산 집합의 가치가 오르면 ETF 상품의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내려가면 ETF의 가격도 내려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코덱스 코스닥 150의 상품의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오르거나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되면 해당 ETF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지수가 하락하거나 하락할 거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게 되면 해당 ETF 상품의 가격도 내려가게 되겠죠. ETF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 분산되어 있는 종목의 집합이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ETF는 꼭 기초 자산 가치를 정방향으로 추종을 하는 게 아니라 역방향으로 구성된 ETF도 있고요. 그 상품들이 인버스 상품이라고 해요. 코덱스 인버스처럼 종목명 뒤에 인버스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 기초 자산의 가치가 내려가야지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인버스 상품들도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내가 수익을 보게 되는 구조겠죠. 다만 인버스 상품들의 경우에는 절대 장기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투자에 어느 정도 경험이라든지 실력이 쌓이신 분들이 단기적 리스크 해칭 수단으로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이 폭락장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등할 종목들이 보여. 그러면 급등 가능성이 보이는 종목들의 일부 자금을 진입해 놓고 그 나머지 비중들은 인버스 ETF에 진입을 해서 위험을 조금 분산시키는 용도, 그러니까 종종 리스크 관리용 수단으로 쓰인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N이라는 상품도 있어요. 너무 어렵죠? 제가 아까 ETF는 증권 지수의 등락을 추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ETF
ETN도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의 등락을 추종하지만 ETF와는 다른 점이 증권사에서 발행한 파생결합 증권 상품이에요. ETN의 경우에는 만기가 있고요. 만기 시에는 수익률에 따라서 원금과 수익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원금 보장이 되진 않기 때문에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률이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주시고,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국내에서 주로 거래하는 ETN 종목의 경우에는 WTI 원유선물 ETN이라는 상품이나 인버스 WTI 원유선물 ET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되게 길죠. 이 종목들의 경우에는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 원유선물 가격의 등락을 추종하게 되고요. 다만 ETN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 가치의 등락에 많은 공부와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옛날에 인버스 원유선물 급등락 사태가 있었어요. 이런 사태처럼 충분한 경험 없이 마구잡이로 종목에 진입하시는 건 절대 비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식의 종류라든지 여러 거래소별 특징, 그리고 ETN과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기초적 용어도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기술적 분석의 시작과 끝인 차트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볼까 해요.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